네, 다양한 국제 뉴스 워싱턴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따끈따끈한 소식 먼저 해보겠습니다. 브라질 대선 결선 진행 중이었는데 이게 사실 초박빙이었는데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까? 지금 방금 들어온 걸 보면요. 네. 개표가 한 20.9% 정도 이루어졌고 아주 뭐 굉장히 박빙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우소나루가 조금 좀 뒤지는 걸로 나오네요. 룰라가 51.5%, 보우소나루가 48.5%. 와, 그럼 아직 그리고 지금 모르는 거네요. 로이터 분석을 보면요. 네. 그 이제 룰라가 노동자당 소속인데 네. 그 지역이 좀 개표가 좀 늦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굉장히 좀 좁지만 그래도 룰라가 조금 더 약간은 좀 유리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된 것 지금 같습니다. 51%가 룰라라고 그러셨죠? 좀 전에. 네, 51.5%. 그런데 또 덜 개표가 됐으니까 네. 조금 유리하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박빙이네요. 지금 뭐 중남미는 아시다시피 지금 주로 중도 좌파 그 정권들이 많이 들어섰죠. 그래서 브라질도 지금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보우소나루 우파가 계속 이제 집권을 할지인데 일단은 룰라가 조금 앞서는 걸로 그렇게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 내일 이 시간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뉴스로 돌아가서 우선 좀 가볍다고 해야 될까? 네. 아니면 조금 우리 그동안 다른 거와 좀 다른데 우리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가 네. 러시아를 다시 취항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했나요? 네,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밤늦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 홍콩 그 CPA 예. 그러니까 주요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내일부터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을 다시 한다고 예. 그렇게 자기네한테 그 이메일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되고 나서 그 북극 항로 비행이 중단이 됐었죠. 예, 안전 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그 항공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북미 동부 연안에서 그 이륙하는 비행기들이 그 아시아 쪽에 올 때는 이제 맞바람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예. 우회하니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많았는데 일단 러시아 극동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을 재개하기 시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 문제하고 조금 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유럽하고 미국 항공사들한테 자기네 영공을 폐쇄를 했었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일단 뭐 CPA는 로이터가 좀 자세한 내용을 취재하라고 했더니 뭐 더 응답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 캐세이 그러니까 CPA 캐세이가 그런다니까 좀 캐세이는 어쨌든 홍콩 회사고 뭐 중국 회사는 아니고 네. 또 아시아에 있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항공사처럼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좋은 쪽으로 풀리기를 바랍니다. 네. 러시아 얘긴데 러시아가 곡물 협정 보이콧을 선언했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전해지고 지난 있는데요. 토요일에 러시아 국방부가 네. 그 주장이 네. 그 크림반도 남쪽에 있는 항구 세바스토폴에 있는 흑해함대를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공격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 격추시킨 드론을 꺼내 보니까 거기 그 내비게이션 그 모듈이 캐나다제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그거는 자기네가 거기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한테 덮어 씌우는 거다 부인을 했는데요. 네. 일단 그러면서 곡물 그 수출 협정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던 그거죠. 그 네. 연장하는 거.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타스 통신이 방금 보도한 게 있는데요. 러시아 외무차관이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데 흑해함대 공격에 대한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안보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나면은 우리가 유엔하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뭐 이게 글쎄요,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출구 전략과 관계된 어떤 그 기싸움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있고요. 네. 그 곡물 협상을 다시 또 카드로 예. 그리고 또 써요. 지금 들어온 걸 보니까 이제 그 아시다시피 공동조정위원회에서 이제 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엔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그 입출한 그런 걸 이제 검사를 하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오늘 그 이제 러시아는 지금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나머지 3자가 오늘 14척, 12척은 이제 그 떠나도록 하고 2척은 네. 입항을
승인을 했다. 그래서 자기네가 러시아에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글쎄 러시아는 지금 거기 우리도 뭐 끼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그동안에 곡물 수출이 7월 22일부터 타결돼가지고 이제 다음 달 19일이 이제 종료돼서 네. 그동안에 연장하는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조금 악재가 나온 거죠. 일단 한 900만 톤 정도가 수출이 돼 왔는데 유엔 쪽에서는 네. 그동안에 간신히 이런 그 개도 쪽에 그 식량난 조금이라도 좀 개선이 됐었는데 이건 안 된다. 예.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뭐 이런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쉽게 그 재개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이게 이 문제가 그래도 좀 좋은 뉴스였는데 이게 네. 조금 그러게요. 또 걸림돌이 생겼네요. 그럼 좀 같은 뭐 비슷한 맥락인데 그 전술핵 배치에 관련돼서 또 미국과 러시아 갈등이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그 영국 텔레그래프하고 미국 정치 매체 그 폴리티코가 잇따라서 네.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뭐 가뜩이나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데 미국이 오는 12월 이르면은 12월부터 나토 유럽 기지에 있는 그 정밀화된 전술 핵무기,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가 이제 좀 작은 거죠. 네. 그러니까 한 100기 정도를 지금 조기 배치할 것 같다. 뭐 일각에서는 뭐 일부 배치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지금 이 전술핵은 이 공격 목표에 따라서 그 공격 능력을 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게는 뭐 0.3킬로톤에서 많게는 한 50킬로톤. 근데 이제 히로시마에 투하된 그 핵폭탄 위력이 한 15킬로톤 정도니까요. 이제 그거보다 뭐 그러니까 전략핵과 전술핵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전략핵은 네. 뭐 늘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그, 그야말로 인류 마지막 망하는 그런 거고. 예, 네. 전술핵은 이제 폭발 범위를 훨씬 줄인 걸로 돼 이제 그런 거고요. 네. 그 뭐 지금 이게 뭐 전략 폭격기로도 그 투하가 가능하고 F-35나 F-15 같은 그런 좀 전투기에도 그 탑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티코 얘기는 이게 정밀 타격도 가능하고 오차 범위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가장 다재다능하다. 뭐 표현 좀 그렇지만요. 그런 평가도 받는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 뭐예요? 예, 지금 아무래도 그 러시아 핵 위협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러시아 쪽에서 더티밤 얘기가 자꾸 나왔죠. 그 재래식 폭탄 안에다가 이제 방사성 물질을 많이 넣어서 이런 걸 자꾸 나오니까 미국이 조금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미리 좀 이렇게 억제하는 측면에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약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업그레이드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렇네요. 러시아는 뭐 예상대로 발끈합니다. 이게 러시아 외무차관이 이거는 미국이 향후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러시아가 앞으로의 군사 계획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핵 문턱을 낮추려는 거다.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어쨌든 이제까지의 전쟁은 그래도 핵 없는 재래식 네. 전쟁인데 네. 뭐 아무리 전술 핵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쓰기 시작하면 지금 뭐 독일하고 이탈리아 같은 데 있는 그 유럽 나토 기지에 이 전술핵 한 100기 정도를 지금 배치하고 있다는 그런 그 보도도 나왔고요. 네. 원래는 내년 네. 봄에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 돌발 사태가 생기니까 조금 앞당긴 것 같다는 관측도 있고요. 네. 미국과 러시아 전술핵 배치 문제로 또 마찰이 생겼다라는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 네. 관계 얘기로 좀 가볼까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일단 뭐 그 시진핑 상기 출범하고 나서 네. 그 푸틴 대통령이 발빠르게 그 시진핑 축하한다는 전문도 보내고 잘해봅시다 이렇게 네. 했는데 중국도 바로 화답을 하는 모습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이 사람은 전에는 이제 국무위원인데 지금은 이제 공산당 중앙정치국원으로 네. 이제 진급했죠. 소통을 했다. 지난 그 중국 외교부가 밝힌 걸 보면 이제 지난 금요일에 하는데 그 전날 라브로프 외무장관하고 이제 소통을 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푸틴 영도하에 러시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 무대에서 대국 지위를 더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의 전진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하게 할 거다. 뭐 통상적인 얘기 같은데 저는 네네. 전략적으로 협력을 더 하겠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라브로프도 뭐 중국하고 여러 분야에서 접촉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다자 협력을 심화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어떤 그런 공동 수호 이것도 또 덧붙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서 관심 있는 국제 지역 문제도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북한 문제도 네. 논의를 했다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예, 뭐 그리고 이제 네. 덧붙여서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하고 대화 협상을 다시 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우리한테 밝혔다. 그래서 중국도 이걸 적극 환영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출구 전략 관계에서 조금 좀 어쨌든지 지금 뭐 전쟁이 아직까지 그렇고 뭐 핵 위협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지 조금씩 이렇게 출구 쪽으로 더 가는 그런 모습은 좀 더 완연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도 됩니다. 그렇네요. 뭐 중국하고 미국도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러시아하고 미국이 더 나쁘니까 지금 좀 중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성 암모니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 네. 질소 비료의 아주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네. 그 질소 비료 생산 비용의 한 많게는 80%가 이 합성 암모니아 네. 이게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로 질소 비료를 만든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을 하고 수출도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는 그 유럽이 이제 그렇게 막 많이 이제 소비를 안 했는데 이 합성 암모니아 수출이 중국에 지난달에 한 5만 8천 톤 이게 한 해 전보다 무려 490배 정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 그 차이신 예, 500배가 늘었다 이거죠. 500배 가량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이제 유럽연합의 그 LNG 수출을 조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LNG에서 이제 어떤 합성 암모니아 생산하는 그런 그 원료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LNG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이 이제 이게 그냥 생산 그게 완전히 이제 엄청나게 위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가 LNG를 만든 게 아니라 네. LNG에서 만들어야 LNG 에서, 되는데 네. LNG가 없으니까 그걸 따로 그냥 수입을 했다. 그래서 유럽의 합성 암모니아 생산이 한 70% 정도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독일의 그 바스프 같은 경우 여기도 네. 이제 유럽 안에서 합성 암모니아를 대거 생산을 해왔는데 대폭 줄이고 바깥에서 사오는 실정이다. 노르웨이 비료 회사도 자기들도 합성 암모니아 이 공급 차질에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료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걸로 못 만들고 그랬는 그래서 말이에요. 지금 그 이 난방하고도 관련이 네, 있는 그래서 거죠. 지금 예, 겨울 다가오고. 그 유럽이 지금 미국하고 네. 카타르 쪽에서 천연가스 수입선을 네, 이제 네.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게 난방 위주이기 때문에 아. 합성 암모니아 원료되는 거하고는 조금 좀 아직까지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더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네. 저는 중국은 여러모로 지금 이제 어부지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LNG가 유럽에 안 가니까 네.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도 사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직까지 네. 이제 제로 코로나 네. 봉쇄 그 후유증 때문에 그래도 많이 사서 그거를 유럽에 다시 재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도 또 차익을 챙깁니다. 네. LNG 사다가 합성 네. 암모니아도 만들고 예. 직접 또 팔고. 얼마 전에도 뭐 재판매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뭐 지시가 내려온 것도 아마 그 동안에 유럽 에너지 이제 중국 에너지 기업들이 이렇게 싸게 사다가 유럽에 팔아서 이익을 많이 챙긴 모양입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일본, 태국에도 뭐 1월부터 8월까지 한 3억 달러어치 정도의 그 러시아 그걸 사다가 LNG를 사다가 유럽에 재판매해가지고 이런 정도 그 수익을 챙긴 모양입니다. 뭐 당연히 그럴 거는 같아요. 뭐 정부가 100%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네. 민간 기업들이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다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싸게 사다가 재판매하니까 이중으로 예. 그렇죠. 수익을 네. 네, 챙기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또 그런 의미도 되겠고요. 네. 다음 뉴스 볼 텐데 이런 얘기 들리면 이제 좀 많이 불안합니다. 예전하고는 또 느낌이 좀 다가오는 강도가 다른데 미국 독감 확산이 심상치 않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독감이 이번에 좀 독하다. 이런 얘기 많은데. 예, 우리도 네. 무슨 투인데믹 뭐 이런 얘기 네. 나오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심상치 않은 모양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지금 2009년 그때 이제 미국에서 독감이 아주 대유행을 해가지고 그때 네. 한번 곤욕을 치렀는데 그런 상황이 재개될 것 같다는 그 전문가들 걱정이 네. 많다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집계를 보면은 올 가을에 이미 한 88만 명 이상의 독감 환자가 발생을 했고
사망자도 한 뭐 360명이 넘었다는데 문제는 대개 독감 유행이 통상적으로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인데 그리고 이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정점을 찍는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주 일찍 지금 독감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은 데이터가 좀 불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3년 사이 최악의 독감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 남동부 쪽에서 주로 많이 환자가 나오는데 대서양 연안을 타고 이렇게 확산하는 추세가 완연하다는 겁니다. 예, 이거 뭐 코로나가 있는데 다시 또 독감까지 뭐 예.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은 이제 미국이 지금 독감 유행 주도하는 우세종이 A형 H3N2 이 바이러스인데 이게 합병증 우려가 또 큰 그 우세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독감에서 회복이 돼도 염증 반응이 길게는 한 6주 정도 지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노년층하고 여기 심장마비라든가 뇌졸중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그래서 지금 사실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피로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백신 접종도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가라앉았는데 다시 백신을 좀 독감 백신 맞으라는 걸 백신, 이제 예. 독려를 한다고 합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이제 네. 맞으라고 이제 이게 사실 뭐 미국만의 권고를 문제가 해. 아니도 지금 그렇죠. 우리도 지금 독감 얘기 자꾸 나오니까요. 요즘 많이 맞고 있지 않나요? 네. 예, 예. 네. 뭐 그런데 이제 뭐 저희도 별거 다 하네요. 이제 H3N2, 뭐 예, A형, 그렇습니다. 뭐 BA4 뭐 다 그러게요. 전문가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근데 미국만의 얘기가 아닌가 봐요. 네, 지금 뭐 미국만의 네.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이제 참 그 이제 코로나가 조금 좀 이제 뭐 좀 진정 물론 이제 아직까지 여기 대해서 네네. 전문가들은 이제 네. 경계감을 늦추지 말라고 하는데 베트남 하노이 같은 경우도 댕기열 감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뭐 지난 이달 초부터 한 20일 지난 20일까지 뭐 매주 한 1,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온다. 네. 작년에는 그래도 댕기열 사망자가 베트남에서 안 나오는데 올해는 벌써 사망자가 한 12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4달 중순 정도면은 정점을 찍을 것 같다 하는데 지금 세계보건기구도 베트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가장 많은 데는 지금 보니까 브라질이네요. 지난 8월까지 한 근 200만 명 감염됐고 베트남이 두 번째고 필리핀도 한 8만 명이 넘는 걸로 감염자가요. 그렇게 지금 집계가 이게 되네요. 댕기열이 이게 모기한테 물리면 걸리는 그렇죠. 거죠? 모기한테 네. 물리면 이제 뭐 두통이라든가 네. 뭐 오한 같은 거, 근육통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치명률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것도 바이러스 계열이다 이런 거죠. 예. 네. 이런 뉴스 들리면 예전에는 그렇구나 그냥 이 정도였는데 요즘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네. 예. 요즘 걸리면 모기가 요즘 강원철에도 모기가 많죠. 모기가 네. 많아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다음 뉴스 가볼까요? 예, 우리 그 머스크 그분께서 네, 이제 트위터를 드디어 이제 인수를 했죠. 인수하셨는데 네, 인수했죠. 그 다음에 벌써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추측성 기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계정 복구 얘기도 나오고 그러네요. 일단 강원 얘기도 그 나오고.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자기 트위터 계정에다가 지난 네. 금요일에 올린 걸 보면요. 콘텐츠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퇴출 계정 복구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저번에 퇴출된 거죠. 네.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네. 이 사람도 머스크도 지난 5월인가 내가 트위터를 인수하면 그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정 삭제하고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는 제고하겠다. 트럼프 계정 복귀시켜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는 뭐 오늘 새벽에 보니까 트럼프는 여기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괜히 또 말했다가 안 될까 봐. 역효과 날까 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머스크 얘기가 사소하고 의심스러운 이유로 계정이 정된 사람은 누구라도 트위터 감옥에서 풀려날 거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제 중간선거 코앞인데 그렇죠. 트럼프가 지금 뭐 자기가 만든 그 계정이 SNS가 좀 신통치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좀 늦게지만 계정이 복구되면 또 뭐 엄청나게 지금 활동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퇴출된 게 지난 1월인가요? 올해 초였나요? 그 의사당 난입 사건 그 1월 6일이었죠. 네. 그거 하고 그때 뭐 선동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작년이었나요? 트위터에 그래서 올 1월이죠. 올해. 올 1월이죠. 제 네. 기억으로. 그래서 그때 퇴출돼 가지고서 이제 네.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좀 반향들이 많았죠 그때.
머스크가 지금 어느 쪽에 좀 기울어 있는 거는 아니지요. 자기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이렇게 머스크 움직이는 걸 보면은 뭐 약간 좀 민주당 쪽에 좀 삐딱한 걸로 그렇게 조금 분석이 공화당 됩니다. 쪽에 조금 기울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어제 밤늦게 GM이 네. 네. 트위터 그 광고 당분간 중단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유는 주인이 바뀌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게 이제 머스크가 되니까 이건 예. 뭐 괜히 거기다 광고했다가 오히려 돈 만들어고 역효과 날다고 그걸 걱정하는 것 같은데 머스크도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서 트위터가 지옥 같은 난장판이 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말고 광고하십시오 했는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트위터 광고를 끊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또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 예상대로 대량 해고를 할 모양입니다. 그렇죠. 지금 한 뭐 최소한 50% 직원 한 절반 이상이 뭐 해고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경영자들은 지금 이제 그만뒀죠. 네. 근데 이제 황금 낙하산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안 줄 것 같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저 트위터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참 트위터가 뭐 내외로 뭐 참 뭐가 많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또 머스크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트위터도 언론이라고 봐야죠. 언론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 언론 뭐 영향력이. 기관인지 아닌지 네. 모르겠지만 네. 이게 대단한 언론인데 정치적으로 좀 중립이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참 네. 이 이태원 그 참사 때문에 참 아, 예. 난리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푸틴이 조전을 보냈네요. 그래서 예. 뭐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그 지난 주말이었죠. 그 네. 한국이 뭐 무기 주면 가만 안 있겠다고 막 그래서 뭐 엄포를 했는데 이렇게 조전을 보내면서 뭐 이게 조금 글쎄 이건 물론 뭐 좀 다른 맥락이지만 좀 그냥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김정은 북한 위원장도 좀 이럴 때 이런 뭐 어떤 정치적인 거라든가 군사적인 대치 떠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애도를 표하고. 예, 애도를 네. 표하면 참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게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도 예, 가져봅니다. 너무 비극적인 참 마음이 예, 아픕니다. 진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뭐 입에 담기도 좀 네, 너무 네, 조심스럽습니다. 예. 빨리 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워싱턴이 함께 했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